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인 통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통계는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왜 통계를, 잠시만요. 우리가 왜 통계를 배우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계는, 자, 보세요. 통계는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난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요, 일단.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자료를 지금 중학교 때까지 정리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값, 우리가 보통 평균을 많이 쓰죠. 대표값과 그 다음에 산포도,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자,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 그리고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 수인 확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통계라는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와 기대값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그리고 목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92쪽에서 먼저 봅시다. 교과서 92쪽 꺼내세요, 여러분. 확률 분포가 있어요. 자, 92쪽입니다. 92쪽의 준비학습을 보면 다음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점수를 다 더해서 그때 시험을 봤던 과목의 개수로 나눠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별량들이라 하거든요. 이 별량들의 총합을 무엇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면 돼요. 이 별량이라는 것은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자, 여기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니까 5, 20, 10개네요. 그래서 평균 10분의, 그리고 모든 별량들의 합을 구해요, 여러분. 다 더해봐요. 자, 48, 그 다음 45,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1까지 있죠. 자,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450이 나오거든요. 총합이 10으로 나눴으니까 약분하면 45가 평균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그렇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양의 값이에요.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분산을 알아야겠네요. 자, 분산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편차의 제곱들의 총합을 뭐로 나눈 거예요?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여기에 루트를 씌우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은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 별량의 차이값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제 각각의 차이값들을 구해야겠잖아요. 그러면 48과 45의 차이값은 3이죠. 그럼 3의 제곱. 그 다음 45와 45의 차이는 0, 0의 제곱. 44와 45의 차이는 44와 45의 차이는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 42와 차이는 3의 제곱. 47과 차이가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45와 45의 차이는 0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49는 4만큼 차이 나죠. 4의 제곱. 편차가 46과 45는 1만큼. 그 다음 43과 45는 2만큼. 그 다음 41과 45는 4만큼이니까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 별량의 총 개수가 얼마였죠? 자, 그렇죠. 10으로 나눠야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겠네요. 10으로 나누는데 얼마일까요? 여기가 편차의 제곱은? 그렇죠. 60이에요. 그럼 10으로 나누면 6이 나오겠네요. 그럼 분산이 6이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이죠. 자, 루트를 씌우면 루트 6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어요. 한 개의 동전은 자, 동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앞면과 뒷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독립시행을 n은 4예요. 4번 시행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앞면이 나온다는 것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뭐라 할까요?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경우 중에 앞면은 한 가지니까. 3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3번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립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3번 나오면 돼요. 그래서 R이 3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대로 공식에 적용해요. 자, 4C 3. 2분의 1은 3번 나와주고 여사건의 확률은 몇 번 나오면 돼요? 4번 중에 3번이 P였으니까 Q는 한 번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요. 자,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16분의 분자는 4C3이 4죠. 약분하면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이해 잘 되죠? 지금 중학교 때 배운 통계,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52건의 경륜 선수의 태어난 달을 조사를 했대요. 태어난 달이 뭐 1월부터 12월까지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2월이 가장 많은 그 선수들이 있네요. 그리고 7월이 가장 적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비율을 지금 조사를 해보았더니 오른쪽 그림 같은 막대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자,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자, 그럼 생각열기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해요. 그럼 2번 던지면 순서상이 나오겠죠.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결과와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결과. 이때 앞면을 H 헤드라고 하고 뒷면을 테일로 한다 했어요. 자, 헤드 이게 앞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는 테일, 꼬리란 뜻이죠. 동물에서 꼬리는 뒷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앞, 얘는 뒤. 동전에서 이걸 의미하고 있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때 표본 공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사건들. 자, 가능한 사건들은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특정한 사건. 어떻게 될까요? 앞면이 한 번만 나온다면, 어디 있어요? 이거다고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도입한 것 같은데 잘 읽어봅시다. 지금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했거든요. 그럼 2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어때요?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TT 이렇게 나올 때. 그럼 0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경우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그 각 경우들이 어떤 하나의 실수에 대응이 돼요. 이런 관계를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하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를 만약에 라지 x로 놨다면 이 라지 x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아니라, 지금 잠깐만 지울게요. 라지 x로 놨더냐면, 확률 변수의 x는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0, 1, 2.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아니, 안 나오거나, 0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뭘까요? 표본 공간이겠죠. 나오는 그 시행에서 나오는 그 각 경우들,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정역은 그렇게 되고 공역은 뭘까요? 그렇죠.
그 나오는 횟수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결국은 실수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의 함수예요. 이렇게 펑션. 표본 공간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가 바로 확률 변수의 함수예요. 이해 잘 됐습니까? 이러한 함수예요. 확률 변수는 보통 알파벳을 라지 x, y, z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는데요. 대문자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뭘 말할까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라지 x잖아요. 그럼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p 라지 x는 x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이었으니까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다음에 보겠습니다. 94쪽이에요. 0이 나오거나 px는 0, px는 1, px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뭘 말하죠? 그렇죠. 테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니까 전체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거잖아요. x가 1이라는 것은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지금 라지 x라고 놓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것은 TH가 나오거나 HT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죠. 그럼 두 가지면 전체 뭐예요,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왜냐면 앞면, 뒷면 동전을 두 개를 던지니까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은 어때요?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은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총 모든 경우수가 네 가지거든요. 모든 경우수가 그래서 4분의 2예요. 약분은 얼마죠?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4분의 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지금 앞면이 두 번 나오는 상황은 그렇죠. HH가 나오는 경우. 그럼 이것도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4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은.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시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공이 두 개 있고 검은 공이 두 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으로 두 개의 공을 꺼내요. 이렇게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나오는 흰 공의 개수는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런가 봐봅시다. 일단은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어때요? 0개, 1개, 2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한계예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그리고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즉 셀 수 있을 때,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을 때 이때를 그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산 확률 변수는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셀 수 있고 아니면 유한계이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또 개념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들을 x1부터 xn까지라고 하면 이때의 확률을 p1부터 pn까지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고요. 확률 분포의 정의였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그 라지 x가 즉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가 xi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p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확률 분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자, 다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있는데 x1부터 xn까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는 p1, p2부터 pn까지잖아요. 그럼 이 x값에 대해서, 라지 x값에 대해서 그 확률의 값이 y값에 그러죠. y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로축, 세로축의 그 점에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바로 어때요?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robability 확률이죠. 그러면 확률인데 a에서 b까지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구간에 지금 그 확률은 xi가 그러죠. 여기 확률 변수가 large x니까 xi가 a부터 b까지예요. 그럼 이때 만족하는 모든 확률들은 합이 되겠죠. 이해 잘 됐어요? 그 구간에 해당되는 확률들이 합이 된다고요. 만약에 x1부터 x3까지였어요. 그러면 p1, p2, p3 합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그 확률이 기본 성질이 다음이 성립한다 이랬는데 한번 읽어만 봅시다.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죠. 그 다음 확률들의 합은 2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 중에서 그 총 7명이죠. 총 7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 임으로 3명을 뽑아요. 3명을 뽑는데 이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변수 x라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뽑힌 여학생의 수가 바로 확률변수라고 잡았어요. 그럼 뽑힌 여학생의 수는 몇 명이 가능할까요? 자, 여학생이 4명이에요. 그럼 0, 1, 2, 3, 4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가능한 값은 지금 확률 변수 large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거든요. 그래서 small x라고 할까요? 얘는 0, 1, 2, 3이 가능해요. 그리고 뽑힌 여학생의 수는 3명을 뽑기 때문에 3명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3명을 뽑는다 했기 때문에 4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볼까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p, 라지 x는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3명을 뽑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3분의 여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여학생은 4명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 나오면 돼요? x명 나오면 되겠죠. 그럼 남학생은 몇 명이죠? 3명이죠. 3명 중에서는 몇 명 나오면 돼요? 지금 다 해서 3명이 돼야 되니까 3-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했어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럼 이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럼 표로 나타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표 그 옆에다 바로 그려볼게요. 라지 x가 확률 변수죠. 그러면 여기는 0, 1, 2, 3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표가 그 각각에 대응하는 게 뭔가 봐요. 라지 x인데 이때의 확률은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표현하죠.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x 자리에 0을 넣어야 돼요. 지금 이 식에 0을 넣으면 4c 0은 1이고 3c 3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7c 3분의 1이네요. 자, 7c 3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7c 3분의 1인데 7c 3이 얼마인가 봤더니 765를 3, 2, 1로 나눈 분의 1이에요. 6이 약분돼서 35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3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4C1에 3C2가 되니까 4 곱하기 3이어서 12죠. 분자가. 35는 그대로 가고 자 2가 됐을 때 확률변수 x가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73분의 4C2, 3C1이에요. 그러면 4C2가 6이니까 6, 3, 18이 되겠죠. 그래서 18이 분자고 분모는 그대로 가요. 35, 73.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 변수가 3일 때 그때 확률 어떻게 될까요? 3이 들어가요. 그럼 4C 3은 4죠. 3C 0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4겠죠. 그래서 35분의 4가 돼요. 자, 이때 모든 것의 합계도 일단 구해야겠죠. 합계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확률들의 합은 1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오는가요? 분모는 3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2 더하기 18이 지금 30이죠. 그러면 1 더하기 4가
5죠. 그럼 35 맞네요.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 자, 적어도 2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적어도는 2명을 뽑힌다는 거였으니까 2명이 뽑히거나 3명이 뽑히면 되겠죠. 그럼 2명이 뽑히거나 3명이 뽑히는 경우니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할게요. P 라지 X는 2명이 뽑히거나 P 라지 X는 3명이 뽑히거나 이때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니까 25분의 10, 아니 35분의 18하고 35분의 4죠. 더하면 돼요. 계산은 35분의 22네요. 약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짝수이고 35는 홀수이고 5의 배수도 아니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확률 질량 함수 여기 좀 중요하니까 좀 빨간색으로 볼까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야지 이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확률에 관한 확률 분포의 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확률도 구할 수 있죠. 자,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번은 지금 어떤 문제인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대요. 주사위를 던져요. 나오는 눈의 수를 사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 변수 x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한 라지 x가 뭘까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는 나오는 눈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 3, 4, 5, 6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 여기 있네. 이때는 나머지가 4로 나눈 나머지. 4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요. 그럼 여기는 0이죠. 얘는 1이고 얘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 이렇게 되죠.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가능해요. 이때 합계. 자,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0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래서 전체에 뭐예요? 주사위는 6개의 눈이 있으니까 6분의 1이죠. 그 다음 1이 나오는 경우는요. 1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죠. 두 개네요. 그래서 두 가지 6분의 2.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죠. 두 가지는 여기도 6분의 2 확률은 3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여기 한 가지죠. 그래서 6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6분의 6이죠. 그래서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죠? 확률 지금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확률 변수가 x고 그때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표를 이제 다 완성했어요.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예요? 여기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의 확률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다 더하면 되겠네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6분의 5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자, 교과서 96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96쪽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뭐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때 나오는 뭐 앞면의 개수 뭐 아니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 1의 눈의 개수 뭐 이런 것들 1이 눈이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자, 말 그대로 연속이니까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뭐냐면 주사위의 눈 같은 경우, 그 다음 불량품 개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유한계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는 달리 어떤 범위가 중요하죠. 범위에 속한 임의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이에요. 범위가 있다고 여기는.
셀 수 있거나 아니면 유한계인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에 속하는 임의 실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별량을 어떤 값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지금 시계가 옆에 있죠. 지금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바늘이 장치되어 있대요. 이 바늘을 회전시켰을 때 멈춘 곳의 눈금을 라지 x라고 한대요. 이때 라지 x는 0부터 12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때 어떤 범위에 속하는 임의 실수값을 가진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하는 임의 실수값을 가진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의 뜻이에요. 이때 지금 시계가 보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눈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범위에서 어떤 시계가 정지할 확률, 연속 확률을 지금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표현할 때 P, A 이상 X는, 라지 X는 B 이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전체에는 지금 12까지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12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구간을 지금 여기 잠깐만요.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A부터 P까지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 전체 구간은 얼마인데요? 12죠. 그러면 12분의 B-A.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 차이값이니까 이만큼 지금 차지한다는 거죠. 이만큼. 마치 전체 피자가 12인데 그 중에 조각 피자는 B-A만큼. 이 값은 B-A잖아요. 이 값은 B-A만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가 0부터 12까지 지금 범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그 시계 문제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확률 질량 함수는 1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12분의 1이라는 것은 상수죠. 그리고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이제 12분의 1이고 눈금이 12분의 1. 그러면 12분의 1이 계속 나오는데 이때 x축과 직선 x는 0, x는 12. 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지금 x는 0이 뭐예요? 여기죠. x는 12는 여기에요. 그럼 여기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는 1이에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리고 이때 만약에 A부터 B까지 지금 색깔을 좀 달래볼게요. 이 색으로 해볼까요? A부터 B까지 이 A부터 B까지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A부터 B까지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에 속한 임의 실수값은 확률 변수 x는 라지 x는 임의 실수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확률 밀도함수 fx라 할까요? fx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져요. 자, fx는 일단 연속이겠죠.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라고 그래요. 확률 밀도함수. 자, fx가 뭐라고요? 확률 밀도함수라고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놓읍시다.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라지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가 어떻게 돼? 확률 밀도 함수가 fx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97쪽이에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진한 글씨로. 97쪽 보면 이번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 분포의 성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 속하는 임의 실수값을 가진대요.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여기서.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는 fx예요.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지금 알파부터 100까지 x축과 그러면 이건 전체 경우의 수니까
확률로 따지면 1이 되겠죠. 부분의 넓이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여기 A부터 B까지 만약에 S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A부터 B까지 X축하고 관련돼서 넓이를 구하면 돼요. 지금 아직 미적분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값들이기 때문에 연속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결국 다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은 0이 되겠죠. 왜냐면 연속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자, 예제 2번 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때 확률 밀도 함수 fx는 kx래요. 그리고 구간 0부터 3까지래요. 그러면 다음을 구하라겠어요. 상수 k값은 어떻게 구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전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돼요? 값이 그 구간에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돼요? 1이 돼야 되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y는 fx가 y는 kx잖아요. 그럼 그림을 이제 지금 굳이 옆에다 그려볼게요. 옆에 있긴 한데 선생님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0부터 여기 x축 y축 잡아놓고 그 다음에 y는 kx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원점을 지나는 거죠. y는 kx는 원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y는 k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 3일 때는 값이 이렇게 3k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이 돼야 되죠. 넓이는 1. 그럼 넓이가 1이 되려면 지금 이제 구해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k 하면 넓이가 1. 그럼 이제 얘는 2분의 9k죠. 1. 그러면 9k가 뭐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역수인 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해요. 두 번째 문제. 자, 97쪽, 자, 2번 문제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확률이, 1에서 2까지 범위에 속할 확률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거잖아요. 범위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로 나타난다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과 그 다음에 양끝 구간인 1부터 2까지.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제 그래프를 그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제 한 번씩 그려봐요. 여러분도 예제 있긴 하지만 밑줄만 긋지 말고 한번 구해봐요. y는 kx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y는 kx가 뭐였죠? 그렇죠. 9분의 2가 나왔잖아요. k는. 그래서 9분의 2x였어요. 그럴 때 x값이 1에서 2까지니까 1일 때 얼마인가를 알아야겠죠. 1일 때는 얼마예요? 1을 넣으면 9분의 2네요. 2를 넣으면요. 9분의 4죠. 그렇죠.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부분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죠. 여기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얼마예요? 윗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9분의 2죠. 아랫변은요. 여기서부터까지 높이가 바로 아랫변의 길이죠. 얼마예요? 9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니까 차이값이 2죠. 1이죠. 1. 그래서 이제 계산해요. 사다리꼴에 사다리꼴 넓이에요. 그러면 지금 9분의 6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9분의 6 얼마예요? 2, 3은 6이니까 3하고 또 약분돼서 3. 그럼 3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구간의 확률이에요. 자, 이 잘 되죠,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 2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다음에서 k 값을 구하라. 항상 전체 확률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의 넓이 구해야겠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예요. 그래프를 이제 대강 그려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요. 그리고 k가 지금 절편이에요. y절편.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x절편이 얼마일까요? 일단 x가 0일 때는 y값이 k고 y절편은요? y절편은 k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부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할까요? 여기가 지금 x절편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k가 0일 때 값이에요. 자, x절편은 y를 0으로 죽여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y절편은 x를 0으로 대입해야 돼. 그죠? 반대로. 이게 지금 fx가 뭐냐면 일명 y예요, y.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걸 잘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y가 0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양변을 이항시키면 3분의 1 x는 k예요. 그럼 x는 얼마예요? 3을 곱하면 3k죠. 그래서 여기가 3k네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그랬어요. 0부터 2까지. 그럼 2일 때 값은 어떻게 될까요? 2일 때 값은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k.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가 전체의 범위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넓이 1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서부터까지 높이가 얼마죠,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예요. 이거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 더하기 아랫변인데 아랫변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까지죠. k 곱하기 높이. 높이가 얼마죠, 지금? 0부터 2까지였죠, 지금. 그럼 2 빼기 0은 2. 넓이가 1 나와야 돼요. 저는 여기 부분이 이제 약분되죠. 그래서 여기는 2k예요. 2k 마이너스 3분의 1이 1이에요. 2k는 얼마예요? 3분의 1이 더해지니까 3분의 3, 3분의 4. 자, 양변에 2로 나누면 k는 3분의 2가 나오겠죠. 지금 뭐 계산 잘못한 거 없을까요? 아,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답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니까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값, 지금 여기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로 고쳐요. 그러면 여기가 2k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이항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계산이 틀렸어요, 지금. 그러면 양변이 일어나니까 6분의 5죠. 여기도 지워야겠네.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K값이 될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부터 2까지 이 연속된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범위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죠. 1부터 2까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네. 1부터 2까지니까 지금 자, 이쪽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할게요, 선생님이. 1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1이라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 그리고 2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1일 때 얼마가 나오는가 보세요. 1을 대입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예요. 제 값은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 그 다음 2일 때 값은 어떻게 될까요? 2일 때의 값은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죠.
자,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2가 2일 때 값, 그 다음에 1일 때 값. 2일 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위쪽에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2를 넣었을 때 값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값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1을 넣었을 때 값은 더 위쪽인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가 돼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여기 표시. 됐어요, 이제. 그러면 넓이니까,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는 2를 넣었을 때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K. 그 다음에 아랫변은 2를 넣었을 때 값이죠. 그럼 빨간색 부분.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 여기 좀 지울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자, 계산해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K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2이고 자, 근데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K를 대입해요. 2 곱하기 6분의 5 2로 나눈 값이네요. 3분의 5 3분의 마이너스 3 그러면 3분의 2 2로 나누네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답은 3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어요.